안녕하십니까. 주식투시경의 윤정도입니다. 불타는 금요일을 원했었는데 아쉽게도 국내 증시 유가증권 시장 1%의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요, 글로벌 증시의 강력한 흐름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미국 시장의 흐름, 선물 쪽에서 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만 유럽 쪽의 흐름은 꿋꿋하게 강세를 잘 나타내고 있죠. 국내 증시 디커플링 아니에요. 국내 증시 현재 기준의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다소 약세 흐름, 이격이 발생돼 있지만은요, 이러한 흐름은 2분기 이내에 전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된다면 3,300포인트 돌파도 2분기 안에 나와줄 수 있다. 누가 움직여야 됩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실적을 바탕으로 외국인 또 기관 수급이 쌍끌이로 들어오고 있는 업종, 그런 업종에서 수익을 내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금요일 같은 날 또 한 주 동안의 기준에서 구리 가격의 강세와 함께 폭발적인 시세가 나온 전선주들까지도 함께 보실 수 있는 거죠. 자, 오늘도 알찬 내용 준비했습니다. 새롭게 진행되는 새로운 한 주 동안 여러분들 계좌 수익 빨갛게 물들이실 분들만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50분 동안요, 저는 지금부터 힘차게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요 기준점들을 잘 설정해서 보실 수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어떤 거요?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에서의 누적 수익 범위, 시가총액 2위 SK 하이닉스에서의 누적 수익 범위, 시가총액 5위 현대차, 시가총액 6위 기아까지. 이러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한미반도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시가총액 10조 이상짜리 종목에서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의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포트폴리오, 또 이러한 교육 종목, 그렇죠. 여기서 수익을 내야, 그래야 전선 관련주든 뭐든 나머지 종목군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2월 이후에 상한가 종목만 39개인데, 예? 어떤 상한가의 기준인데요? 종목 검색기에서 포착된 불기둥 AA, 종목 검색기에서 포착된 상한가 종목만 29개인데요. 39개. 그중에 1조 이상짜리가 이렇게 초록 색깔 박스를 쳐드린 부분입니다. 가장 인상적인 게 한미반도체.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엔캠 10만 원대에서부터 40만 원 수준까지 폭발적이죠. 그 밖에 신성델타테크, 알테오젠까지도, 또 가온칩스라든가 최근에 핫한 종목군들도 상한가가 1조 이상에서 나와준다는 거예요. 교육만 조금 잘 받으시면요, 목요일 같은 경우에 현대차가 저점에서부터 9.5% 올라오죠. 또 기아가 12%의 폭등이 나오기도 하고, 시가총액 5위, 6위짜리 종목. 거기에 금요일 날은요, 눌리긴 했습니다만 SK 하이닉스 시가총액 2위, SK 하이닉스의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 지금 구리가 급등에 전선주 일제히 상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요일뿐만 아니라 변동성의 흐름들이 이렇게 가온전선이라든가 AP 시스템, LS 일렉트릭, 많은 종목군들이 풍산까지도 대한전선까지도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거는 한미반도체라든가 이런 기술주 성장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핫한 기준이 잡히는 종목을 바탕으로 해서의 움직임. 그 덕분에 나머지 종목군들 SP소프트 상한가 가서 4천억 원대뿐이 안 돼요. 사실상은 1조 이상짜리 종목만 보셔도 된다 그랬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부 1조 이상짜리 종목이잖아요. 마찬가지로 1조 이상짜리 종목, 1조 이상짜리 종목 그렇게만 놓고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 교육받고 그리고 불기둥 AI 종목 검색이 여러분들도 다 만드실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HTS 또 MTS 어느 증권사든 종목 검색기 만들 수 있게끔 시스템을 열어드렸어요.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수식을 넣을 건지 그 기준만 잘 설정하시면 이렇게 윤정두가 만들어 놓은 이게 뭐라 그랬죠? 여러분들 핸드폰에서 주식 거래하시면 관심 종목 뭐 주식 현재가 주식 주문창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요 핸드폰 이거 뭐예요? 접었다 폈다 하는 핸드폰. 그 핸드폰 기준에 불기둥 AI 정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더블 공략주, 시장 주도주, 장중 세력주, 세력 매집주, 스마트 매매, 자동 매도 기능까지. 그렇게 해서 세팅해 놓고 불기둥 AI야. 오늘도 종목을 좀 줘봐. 예, 알겠습니다. SP소프트입니다. 와, 또 상한가가 또 나오네요. 응?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만 잡아줘. 이렇게 해서 포착된 이후에 상한가부터 해서 28%, 24% 진입 이후에 이러한 수익 범위들 이게 어디서부터 비롯된다 그랬어요? 어디서부터? 삼성전자, 하이닉스 신고가 랠리에서부터 현대차, 기아의 신고가 랠리에서부터 이 매일매일 4월 1일 또 4월 9일 4월 8일, 4월 9일 이번 주 기준이죠. 또 4월 11일 또 4월 10일 보세요. 뭐 가온칩스부터 해서 난리가 포착되고 나서의 어마어마한 SP소프트 같은 경우에 상한가니까 뭐 상승률 최상인 거죠. 응? 상승률만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거래대금 최상이 18위에 놓여져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AP시스템 거래대금 12위에 놓여져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가온전선 거래대금 몇 위? 시가총액이 뭐 1조가 안 되는 종목군들이잖아요. 7위에 놓여져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상승률 상위 종목에서 달랑 요 세 종목만 거래대금이 실려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상승률은 높은데 거래대금이 없어. 그 거래를 할 수가 없어. 그런데 방송 채널 돌리지 마세요. 채널 돌리면은 다 전부 다 대박 나셨죠, 그래. 아니 거래대금이 이 종목군들 중에 세 종목 이외에는 거래대금이 형성돼 있는 종목이 없단 말이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거래대금이 있어야 시청자분들께서 다 들어가시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MS사 관련된 내용의 SP소프트의 상한가의 흐름, 장 막판에 사실 오후장 들어서 급격히 치고 올라와서 상한가 나온 겁니다. 어찌됐든 16,540원 12.52% 포착돼서 상한가. 부럽죠? 저도 부러워요. 저도. 그렇게 해서 핸드폰에 1시 29분에 SP소프트입니다. 삐뽀 검색기에 떴습니다. 그리고 뭐 빰빰빰빰빰 상한가입니다. 수익률은요. 처음 포착돼서 진입 띵동 진입 매수 이렇게 신호 떠서 쭉 올라가고 최고점 상한가까지 진입 이후의 수익률이 15.54%. 이야 부럽다. 근데 시가총액 1조 미만은 윤정도는 뭐 소형주라고 치부하니까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해요? 아니, 상한가 가고 수익 나는데 왜 매매를 안 해요? 거래대금이 없으면 매매하기 힘들죠. 거래대금이 터져 있었잖아요. 그러면 주력주 포트폴리오 채워놓고 또 변동성 매매 일부 하고 요만큼 가지고 짜투리 자금 가지고 교육용으로 들여다볼 수 있다. 가온전선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거래대금이 없으면 들여다보기가 힘들어요. 상승률 8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 그래서 채널 돌리지 마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상승률 상이나 거래대금 거래량 상위 종목은 보여드리는데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 안 보여줘. 그래놓고 그냥 아무 종목이나 야 대박 나셨죠. 매매도 안 되는 종목을. 결론적으로 가온전선입니다. 가온전선. 가온칩스도 오늘 뭐 변동이 있었고 가온전선 거래대금이 얼마요? 7위까지 형성이 되면서 이렇게 2%에 포착이 되고 28.23%? 와우 대박. VI 발동이 됐어요. 그죠? 15%에서. 그 깜짝 놀라가지고 2%에서도 울렸던 띵동 가온전선입니다. 2%대에서.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15%예요. 와하. 그래서 시가총액 1조 이하짜리는 15%까지 따라붙을 수 있고 장중에 아주 특별한 경우는 20%까지 따라붙을 수 있다라고 이미 10수년 전부터 교육을 해드린 내용이에요. 그죠? 오늘 갑자기 이 표를 만들어 나온 게 아니잖아요. 거래대금에 대한 교육 자료입니다. 결론적으로 가온전선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바일 버전으로 캡처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뜨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가온전선 장중에 상한가 VI 발동되고 상한가 찍지 못했어요. 27.83에서 이제 VI 발동됐을 때 상한가인 것처럼 착시 현상이 났던 거지. 어찌됐든 28% 수준까지 올라가고 그러나서 꺾입니다. 진입 이후에 25%의 수익이 발생되는데 결국은 전선주들이 고점에서부터 꼬리 달고 미끄러진 종목이 굉장히 많아졌죠. 결론은 탈퇴 신호가 나오면 명확하게 차익 실현을 좀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못 떨어집니까? 매수만 나오는 게 아니라 탈퇴. 그리고 이제 재진입 신호가 나오면 그때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아 이거 재진입을 할까 말까. 왜? 벌써 변동률이 높게 형성돼 있으니까 이미 18%, 20%더 이상 형성돼 있으니까. 그래서 재진입 범위는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고민을 하시고 나는 시가총액 1조 미만은 안 봐요. 윤정두가 시가총액 큰 종목만 보랬어요. 시가총액 4조짜리에서도 이렇게 거래가 터지고 9.5% 아니지. 장중에 24%까지 올라옵니다. 우와 4조가 넘는 종목이 장중에 24%까지 올라갔네. 이야싸 좋아라. 그런 흐름을 가져갈 수 있어야 돼요. 거래대금 최상위 5위잖아요. 시가총액도 커, 거래대금도 커, 환급성이 굉장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변동성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다 들여다보고 매매를 기준을 잡고 6.59%의 검색계 띵동 LS 일렉트로닉 짠 23.69 24% 수준까지 올라온 겁니다. 그 흐름에 당연히 말씀드린 것처럼 뭐라고요? 핸드폰. 여러분들 주식 거래 하실 때 띄워놓는 MTS 버전. 거기에 어느 증권사든 종목 검색기를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수식을 아직까지 넣으실 줄 모르잖아요. 뭐 거래대금 얼마, 또 최근 거래대금 대비해서 얼마, 또 최근 변동성 대비 어떻게 이런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못 넣으시잖아요. 그 온라인상에서 교육 무료로 받으시면 돼요. 또 증권사에서 아마도 그 수식을 넣는 방법에 대해서도 교육을 해드릴 거예요. 기초 교육을. 그러니까 윤정두 거는 불기둥 AI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여놓은 겁니다. 그 상태에서 LS 일렉트로닉 뭐 가온전선도 여기 있고 대한전선도 여기 있고 풍산도 여기 있고 난리가 나서 난리가. 그 흐름에서 실질적으로 4% 편입되고 캡처했을 때가 7.53 캡처했을 때가 이게 얼마 간다고요? 24% 수준까지 올라옵니다. 포착되고 나서 얼마나 중요하냐면 진입이잖아요. 진입 삐용 최고점 진입 후 16.04%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 탈퇴 신호가 있었겠죠. 탈퇴했다가 이게 뭐 5분봉 15분봉 이렇게 되니까 탈퇴했다가 다시 재진입 안 되겠다 후퇴 탈퇴 그러고 나서 꺾여져서 끝났잖아. 여기가 15%인데 요 위에서 이미
18%, 19%의 차익 실현이 다 됐고 종가가 9%로 끝났어요. 기가 막히죠. 어? AP 시스템 마찬가지. AP 시스템. 거래 대금이 실려 있어야 신뢰도의 기준이 높아진다. 8%에서 23.08까지. 야, 이건 뭐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 종목 나오는 거 봐요. 다 종목이 같은 종목이야, 사실. 예? 뭐 종목이 수십 개, 수백 개 나오는 게 아니라 캡처한 몇 개 되지도 않잖아요. 그죠? 그 이러한 수익 범위를 가져가실 수 있어야지. 오늘은 뭐 어찌됐건 전선 관련주들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여기도 뭐 깔끔합니다. 수익 그리고 꼬리 달리고 내려와 탈퇴. 예. 탈퇴가 나오면 명확하게 탈퇴하셔야 돼요. 풍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대금 최상위 21호. 그래서 3거래일째 풍산이 초강세를 띄다가 아쉽게도 꼬리가 달리고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결론은 3%에서 떠서 13% 올라왔다가 종가가 다시 3%까지. 그러니까 꼬리가 굉장히 길어진 거죠. 근데 최근 3거래일 동안에 떴잖아요. 얼마에? 캡처해서 보여드린 것만 4.87. 자, 풍산이 뜹니다. 어디예요? 여러분들 핸드폰에 몇 시에요? 9시 42분에. 여기 써 있잖아, 핸드폰. 9시 42분. 배터리 88%. 뭐가 떴어요? 풍산입니다. LS 일렉트로닉입니다. 가온 전소입니다. 다 뜨고 꼬리 달고 내려와? 응? 이렇게 VI까지 발동된 종목이 꼬리 달고 내려와? 탈퇴 재진입, 탈퇴 끝. 아유 쉬워요. 아주 편해. 진입 이후에 9.76% 시가총액 조 단위에 훌쩍 넘어가는 그런 종목에서 이런 수익 범위를 가져가야 돼요. 결론은 우리는 방금 말씀드린 뭐 상한가 종목부터 해서 20%대 종목, 뭐 시가총액 4조, 3조 이런 종목 다 좋아요.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는 한미반도체입니다. 아쉽게도 상승률이 2.6으로 끝났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거래대금이 2위예요. 시가총액은 아직 20위 안에 들어오질 못했습니다. 이제 20위 초반에 놓여져 있어요. 20위 초반. 20위 안에 들어올 수 있을 만큼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거래대금이 뭐 축소되지가 않아요. 또다시 증권사 보고서가 나왔는데 뭐 같은 데서 또 나왔죠. 20만 원 목표 주가에서 아니야, 난 더 높일 거야. 그래서 더 높여버렸어. 27만 원인가? 뭐 그분의 분석 기준점이 있으니까 그분의 분석 기준대로 분석을 했더니 27만 원이니까 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뭐 어찌됐든 그분 때문에 영향은 아니고요. 사실은 그 애널리스트 분 때문에 영향은 아니고 지난해 1월 2일부터 4월 12일까지 외국인 기관 쌍끌이로 1160만 주를 샀는데 저게 지분율로는 11%가 넘죠. 12%에 가깝죠. 근데 그게 더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전체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시장 다 합쳐서 15위 안에 들어옵니다. 쌍끌이 순매수 15위 안에 들어와. 시가총액이 15위는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TC본도 대만 쪽에 있는 기준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TC본도를 납품한다. 매출처가 다변화됐다. 금액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 기준점에서의 해석인 거예요. 근데 수십 군데 증권사에서 그런 해석을 해주면 좋은데 특정 증권사에서 다른 쪽 대비 막 2배 이상의 목표 주가를 설정하니까 하여간에 그 뭐 걸러서 보시고요. 대주주가 0.5%에 달하는 장내 매수, 금액 기준으로 270억 원 수준의 장내 매수를 했어요. 뭐 적지는 않습니다만 시가총액 비중으로 따질 때는 뭐 추가 매수한 크진 않아요. 근데 대주주 지분이 62%가 넘어가요. 외국인 지분도 뭐 상상을 지금 초월합니다. 결론적으로 11일 날 같은 경우 이슈 불거지고 1%에서 10.91까지 그러나서 꼬리 달고 내려왔는데 오늘 또 탄력이 나왔죠. 그러니까 13만 4,600원에 포착되고 15만 원 훌쩍 넘겨서 15만 원 1,000원대. 그러니까 사상 최대치 신고가는 15만 2,600원이에요. 근데 그 목전까지 여기서부터 또 날아간 거야.
검색기만 있으면 그냥 포착돼서 그냥 이런 시가총액 14조, 15조까지 올라가는 그런 종목에서 수익이 그냥 한 방에 그냥 파바방. 읽어보시면 좋은 내용이 많아요. HBM3 이 5세대 부분에 대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양산해서 납품한다. 5세대 HBM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원래 장비를 다른 쪽 장비도 쓰는데 한미반도체 장비를 같이 쓸 필요가 있다. 세계 1위 업체이고 검증이 된 업체이고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35년까지 상무부에서 미국의 상무부에서 내놓은 이야기까지 기준을 잡아서 목표주가 설정 범위를 또다시 높인다. 27만 원이 아니라 26만 원. 어마어마합니다. 예? 그러니까 윤정두는 뭐라 그랬어요? 윤정두는 저평가 아니다. 프리미엄이 너무 많다. 지금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께 매수 신호를 교육을 잡아드렸어요.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월봉의 기준에 451%의 상승률, 612%까지 그리고 680%까지 계속 방송에서 보여드리고 매집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외국인기관 쌍끌이 순매수 15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물량을 개인이 뺏기고 있습니다. 매집 평균 단가가 매우 낮긴 합니다만 매집의 규모로 따졌을 때는 목표주가 설정 범위를 매우 크게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집에 대한 목표주가 11.96%의 매집에 대한 목표주가 17만 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어제까지 보여드릴 때 16만 원이었어요. 상향해드렸어요. 갭에 대한 부분이 주봉장에서 한 번 더 나와주면 그 갭에 대한 목표주가도 설정을 잡아드릴 거예요. 뭐 내리 연속이에요. 뭐 11일 날 들여다보십시오. 한미반도체 11일 날 폭등 나왔잖아. 12일 날도 들여다보십시오. 한미반도체 또 변동성이 확장됐잖아. 13일 날도 들여다보십시오 라고 했는데 우리 직원분 내가 혼내줄 거야. 13일 토요일 날 어떻게 거래를 해? 나 진짜. 13일 날 토요일 날 어떻게 거래하나? 15일 날의 기준에 별 5개 사상체대 신고가 랠리 현대차 별 4개 금요일 날 좀 눌렸지만 엄청난 저평가 한미반도체 별 3개 예?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시가총액 10조가 넘는 종목 별 2개 이수페타시스 금요일 날 눌렸지만 별 하나 이 흐름을 바탕으로 이렇게 종목 검색기 종목아 튀어나와줘라. 4월 8일 월요일 JNTC 시가총액 일주일 상처리 상한가. 그리고요 화요일 솔루스 첨단 소재 상한가. 하하. 총선 지나고 나서 바로 목요일 날 DI라든가 테크잉이라든가 HD 현대 일렉트릭 추가 폭등 나왔죠. 금요일 날도. 그리고 꼬리 달리고 나서 매도 신호 나왔고 그 다음에 SP소프트입니다. 상한가 나머지 28% 23% 와우. 이런 수익을 바탕으로 이렇게 한미반도체입니다. 가온칩스입니다. 전부 종목 검색기 터져 나오고의 수익 범위들 아닙니까? 그 흐름들을 이렇게 잡아가서요. 하이닉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입니다. 이야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하이닉스 이런 종목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 유럽은 강세인데 미국은 나스닥이 1%씩 밀리고 있다? 이거 시장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시황 부분 아주 깊이 있게 들어갈 겁니다. 저는요, 물 한 모금 마시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셔야 돼요. 어제 목요일 날 교육해드린 게 뭐예요? CPI죠.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듣고 싶으시면 온라인상에서 1시간 이상 교육해드린 내용을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결론은 뭐냐면 아무런 문제 없다. 아무런 문제 없다. 국내 증시가 일본 증시는 0.3% 강세, 대만 지수는 약보합, 국내 증시는 1% 하락. 그러다 보니까 또 말같지도 않은 막 이상한 내용들을 얘기해요. 어떤 거 얘기합니까? 이게 달러 인덱스예요. 달러 인덱스. 달러 인덱스는 무엇입니까? 우리 직원분들 또 혼내줄 거야. 달러 인덱스 표 작업해달라고 그랬더니 까먹고 또 안 해놨어. 토요일 날 강연회가 있어서 정신이 없거든요. 결론은 이 달러 인덱스 기준의 105라는 것은 역대적으로 이렇게 100 위로 형성되는 경우가 드문데 6개 통화에 대한 인덱스입니다. 그러니까 유로화, 파운드화, 그다음에 일본의 엔화, 캐나다 달러, 프랑스, 스위스 프랑, 그다음에 스웨덴 화폐인 걸로 기억을 해요. 그렇게 해서 GDP 비율대로 비율을 주는데 일단은 이 달러 인덱스의 강세에 영향을 받아서 글로벌 증시의 화폐들은 약세죠. 그런데 어떤 식이냐면은 유럽의 유로존과 영국이 미국을 볼 때는 어때요? 우리한테는 미국, 미국 형님 이러지. 무슨 미국 형님이야. 막내 동생 뻘도 안 되는, 그러니까 유로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막내 동생 잘 지냈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 쪽 입장에서는 만만한 게 이제 중국, 일본, 우리나라, 뭐 사우디, 대만, 스위스 외환 보유고를 많이 갖고 있는 쪽들. 그 외환 보유고가 외환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채권을 갖고 있죠. 미국은 달러를 찍어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채권을 찍어서 먹고 사는 국가입니다. 어찌됐든 그런 과정 속에서 강달러를 선호하는 정부, 대부분 진보 민주당이 집권을 할 때 강달러를 선호했었어요.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어찌됐든 예전에 실리콘밸리 기준에서의 미국으로 모든 자금을 넣으세요. 뭐 그러면서 강달러 기조. 이번에도 강달러 기조가 됐어요. 어떤 이유에서든. 그렇게 되면서 예를 들면 유로화의 평가 절하와 그리고 파운드화의 평가 절하와 그리고 우리나라 원화의 평가 절하와 그리고 엔화의 평가 절하를 따져보셔야 되잖아요. 그냥 막연히 무슨 엔화가 초약세를 띈다. 일본이 망했네. 일본이 망하기는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강한데 지수가 우리나라 지수로 환산했을 때 4천을 넘기고 있는데. 또 외환당국은 뭐 하고 있는 거야?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가 완전히 지금 망가져 있는데 공부 좀 하고 방송 나오라는 거야. 공중파 나오는 사람 아무나 갖다 놓고 경제평론가가 어디서 경제학 박사님을 모셔서 하든가 아니면 리서치 센터장님들 뭐 연구소장님들 모셔서 하든가 어디 듣도 보도 못하는 사람 데리고 나와가지고 경제평론가라고 그게 공중파에서 그러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뭐 든 것도 없는 사람이 아무렇게나 떠들어도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안 되겠죠. 달러 인덱스의 강세 때문에 똑같이 다른 화폐가 약세를 띠는 거라면 우리나라의 원화 약세 부분이 심각한 문제로 부각될 내용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수출주 N 약세에 따라서 오늘 금요일 날 일본 증시가 강세로 끝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N 약세를 통해서 이거 뭐 수출주가 수출을 잘해서 일본 증시가 랠리가 나오고 있어요. 기술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똑같은 원화 약세인데 왜 그래? 우리나라는 그러면 결론은 유로화, 파운드화, 원화의 기준의 평가 절하율이 대략 한 20에서 30% 중후반까지 형성이 됐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좀 많이 돌렸어요, 그나마. 엔화는요, 엔화의 평가 절하가 50%, 지금 현재 기준. 달러 대비 평가 절하가 50%. 그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달러 인덱스 쪽에서의 강세의 영향으로 다 같이 약세를 띠는데 그중 유독 엔화만 더 약세를 띈다. 왜? 미국 쪽 입장에서 강달러 기조를 갈 때 기준에 만만한 게 일본이니까. 나머지는 뭐 큰 적이 없어요.
원달러 환율에서 놓고 보실 때 이것도 오늘 1시간 30분을 녹화해서 온라인상에서 무료로 지금 나눠드리고 있어요. 동영상 링크를.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 사태, 다시 얘기해서 동남아 위기.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 사태 때문에 동남아 위기가 와서 저때 우리나라의 원화도 완전히 쓰레기 취급을 당했던, 그게 IMF라는 거죠. 정부가 잘못하거나 정치를 잘못하거나 그 내용이 아니에요, 사실. 근데 지금도 뭐 영화 하나 만들어 놓고 뭐 검증도 안 된 내용 가지고 국가가 부도난 것처럼, 저 당시에 그 부도 사태였죠. 근데 어떤 특정 정치인이나 누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글로벌 시장에서 동남아 외환 위기가 터졌는데 그 외환 위기 자체도 선진자금이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 사태, 그 사태 때문에 문제가 됐던, 이럴 때 우리 자력으로 어떻게 막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IMF의 구제금융을 받은 거고, 그 다음에 카드 대란 때고, 그 다음이 뭐예요? 리먼 터졌을 때죠. 이때가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 세계 10위 안에 들어와 있을 때입니다. 이때 외환 보유고가 얼마 없었다며, 외환 잔고가 얼마 없어서 나라가 망했다며. 아니에요. 어쨌든 지금은 외환 보유고가 10위 안에 들어와 있던 이런 시점에서도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완전히, 아니 미국이 잘못됐고 미국이 붕괴됐고 미국이 폭락이 왔고 미국의 금융 시스템이 무너진 거잖아요. 근데 미국 달러보다도 우리나라가 무슨 막 휴지 쪼가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 된 거지. 이럴 때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기준이 형성이 될 때. 다행히 통화수합이라는 단어가 이때 튀어나옵니다. 통화수합을 해와요, 미국 쪽에서. 통화수합이라는 단어가 포탈에서 처음 나온 거는 2000년 초반에, 2000년 초반인가? 저도 이제 나이가 연식이 좀 되네요. 50대 초반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포탈 사이트 검색해 보세요. 제 기억이 맞다면 2000년 초반이 아니라 2000년 초반 맞나?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서울시장 하실 때, 그때 서울시에서 발표를 해요. 일본과의 통화수합을 추진하겠다. 결국은 이제 결렬됐거든. 그때 처음 나온 단어가 통화수합이고, 원래 경제 용어죠. 근데 일반적으로 쓴 게 처음이고, 이때 통화수합이라는 단어를 쓴 거고, 미국 쪽에서 다행히 해줍니다. 통화수합을. 야, 걱정하지 마. 한국에서 돈 많이 안 빼도 돼. 지금 너희들 돈 필요한 거 아는데 한국이 외환잔고가 좀 부족하더라도 그러니까 서로 앞다퉈서 세계 외환 보이고 10이면 뭐해? 10위 안에 들어오면 뭐해? 단기 부채도 다 못 갚는데. 그러니까 앞다퉈서 막 돈을 인출하고, 야 나중에 달러가 고갈되면 어떻게 해? 유로가 고갈되면 어떻게 해? 야 이것도 한국 원화 찍어서 주면 이거 휴지인데. 그런 상황에 미국이 우리하고 이제 조율을 한 거죠. 그래서 뭐 그 당시의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 400억 달러인가요? 얼마 금액도 크지도 않아요. 통화수합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더 지원하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동네 창피하게 와가지고 이제 위안화, 중국의 위안화, 중국의 달러도 아니고, 중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달러도 아니고 중국의 위안화, 일본의 엔화 통화수합. 야 한국에서 문제 생기면 우리가 엔화로 대신 줄게. 이런 통화수합. 규모는 크지는 않았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안정화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화폐가 리먼 사태가 됐든 동남아 외환 위기가 됐든 우리나라의 화폐가 그것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들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화폐가 완전히 휴지가 돼가는 형상이 나온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된다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 뜬금없이 무슨 방송에서 공중파에서 경제평론가 대도 않는 어린 친구 불러다 놓고 지금 원화가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뭐 여기를 넘긴 거예요? 그렇지도 않잖아요. 근데 뭐 원화가 난리가 났고 외환당국 뭐 하는, 어디 격도 안 되는 사람이 외환당국을 찾고 있어, 건방지게. 결론은 문제가 되는 상황이 안 되는 상황이다. 예전의 기준에서는 윤정두가 1,200원 넘기면 주의하세요라고 했어요. 우리만 문제가 되면. 1,300원 넘기면 굉장히 그건 주의해야 된다 했지만, 지금은 강달러 기조 속에 나오는 흐름인 것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바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평가 절하율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 20%대입니다. 지금 현재 기준에.
두 번째 기준은 N 달러의 환율인데 미국의 정책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이나 유로존이나 파운더에 대해서 미국이 강력하게 이야기를 못 한단 말이죠. 왜? 막내 동생이 어떻게 형들한테 까불어, 아무리 그래도. 그죠?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만만한 일본을 잡아다가 하는 거예요. 그 124엔이었단 말이에요. 1달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자동차 한 대 1달러에 팔면요. 자동차 한 대 미국 본토에서 1달러에 팔면 124엔을 받아오는 거예요. 124엔을. 그렇게 해서 원 재료 비용 주고 뭐 인건비 주고 나머지 이제 이득인데 이거를 75까지 내려놓은 거예요. 자동차 1달러에 팔면은 75엔뿐이 못 받아. 그러니까 어떻게 1달러 50센트에 팔아야 되는 엄청난 N 강화 속에서 안전자산이에요. 안전자산이 뭘 안전자산이야. 미국의 정책인 거지. 그래서 이때 굉장히 훌륭해졌던 거는 우리나라의 현대차 그룹이 어마어마한 강세를 띈 거죠. 미국의 그 덩치 큰 친구들이 서민들이 파생 상품에 의해서 망가진 거 아니에요. 주택담보대출에 의해서 내버리질 너무 많이 써서. 근데 망했더라도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 식료품 가게를 가야 되는데 그 광활한 땅덩어리에서 걸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자동차 큰 자동차 다 팔고 그냥 조그만 소형차 살려고 그러는데 일본 차가 더 좋은데 하고 보니까 1달러에 팔던 걸 1달러 50센트에 판다 얘가. 한국 차는 그대로 1달러인데 1+1까지 해. 농담해 해라. 삼성도 못했던 슈퍼볼 광고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현대차 기아가. 그 정도의 흐름이었어요. 엔화의 강세, 초강세 흐름. 그것이 정상화되고 어떤 기준의 정상화예요? 달러 기조의 약달러에서 강달러로 전환되는 경기가 완전히 회복되면서 그러고 나서 뭐 이렇게 흘러가다가 요 기준에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100 조금 넘는 110이라고 아까 110도 안 되죠. 여기가 115인데 여기가 107일 텐데 100 수준에서부터 153 얼마요? 절하율이 50%입니다. 우리나라 20-30%하고 비교해서 50%야. 그러면 엔화가 약세를 띄니까 뭐라 그랬어요? 일본이 망했네. 무슨 망하기는 뭘 망해. 지금 우리나라 지수로 한 사람 4천을 넘기고 있는데. 어? 거기다가 우리나라 아이고 원화가 그냥 너무 약세를 띄어. 이거 그냥 큰일 난데 외환당국 뭐 기본의 기자도 모르면서 어디를 외환당국이면 우리나라 외환당국이면 가장 훌륭하신 분들 우리나라에서 외환 관련해서는 가장 훌륭하신 분들을 그런 분들을 그 자리에 모셔온 거 아니에요? 어디 경제평론가 나부랭이가 까불고 있어. 그런 잘못된 정보 때문에 여러분들도 흔들리잖아요. 우리는 주식을 하고 있잖아요. 원화가 1370원을 가서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1370원 그게 문제가 안 돼. 오히려 수출주들 와 아싸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지. 엔화는 무려 50% 절하율입니다 지금. 결론은 미국의 달러 기조에 대한 강달러 기조에 대한 흐름에 글로벌 시장 화폐가 다 이렇게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원 N 환율을 얘기합니다. 엔화가 약세를 띄어서 일본 여행 관광객이 많다? 뭐 전혀 틀린 말은 아닌데 그 개념이 아니고요. 이러한 흐름은 이때도 있었어요. 이때도 있었고. 응? 그 당시에 물가와 우리나라의 물가와 일본의 물가가 전혀 다르다는 거죠. 응? 우리나라의 2015년, 6년도에 인건비와 이때 얼마였어요? 3,000원대였어요. 시급이 3,000원대. 지금은 이제 10,000원 수준이잖아요. 근데 일본은 그대로 멈춰 있어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엔화가 50% 절하가 되고 우리나라는 30%뿐이 절하가 안 됐다고 해서 일본이 우리나라 화폐 대비해서 엄청난 약세를 띈 게 절대 아니라고 그랬어요. 달러 인덱스, 달러에 대해서만 엔화가 약세인 겁니다. 아시겠죠? 더 궁금하신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1시간 30분짜리 동영상 풀로
녹화를 해서 오늘 녹화했어요. 따끈따끈하게 금요일날 장 끝나고 그냥 아주 교육 1시간 반. 그 내용 자세히 들으세요. 무료니까 다. 그리고 이거는 금리. 제발 좀 금리를 내리라고 엉뚱한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 말 듣지도 보지도 마세요. 그래서 이 금리 나중에 한번 다시 해드릴 텐데 빨간 색깔 금리 인상 시기의 기준입니다. 파란 색깔 금리 인하 시기의 지수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색깔을 원하세요? 빨간 색깔을 원하시겠죠? 근데 무슨 금리를 내리라고 얘기를 해. 금리를 내릴 정도로 지표가 악화되면 시장은 붕괴됩니다. 고금리의 기준에서. 고금리의 기준에서는 누가 가요? 비트코인 같은 위험자산 그리고 성장주가 가는 거예요. 근데 무슨 금리 인하를 안 해서 기술주가 무너질 수 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거꾸로 얘기를 자꾸 듣냐 이거야. 어찌됐든 고금리 시대에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가 나오죠. 고금리 시대에 나오는 거예요. 금리가 꺾이는 순간 이건 다 죽는 겁니다. 국내 증시 못 오르지 않았어요. 글로벌 증시와 이격이 발생돼 있을 뿐이지. 저 이격을 줄일 수 있는 거는 실적이 뒷받침돼 있는 글로벌 시장의 산업이 뒷받침돼 있는 반도체와 자동차뿐이 없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가 날라가 줘야만 지수가 올라오고 그래야만 나머지 종목이 가는 거예요. 그 근거는 시가총액 작년 1월에 10위 밖으로 밀려있던 엔비디아가 글로벌 시장 3위예요. 글로벌 시장. 테슬라는 여기 없어. 언제 쪽부터 없어졌는데 10위 안에도 없어요. 그리고 이 엔비디아는 이 실적을 바탕으로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실적이 5배 증가하죠. 주당 순이익이. 그걸 바탕으로의 랠리입니다. 그 랠리가 저 실적 발표 나온 시점 대비 200%뿐이 안 올랐어요. 실적은 5배인데. 그래서 440불일 때요. 650불을 예측해 드렸는데 지금은 970불까지 올라왔죠. 974불. 그리고 눌림목. 그리고 어제 강력하게 돌렸죠. 목요일 날. 그리고 지금 금요일 기준에 엔비디아는 나스닥 1% 조종의 약보합 수준입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마찬가지죠. 이 엄청난 폭등 랠리에 90달러 일대부터 산업이 바뀌어 있잖아요. 그냥 일반적인 반도체 기준이 아니라 어떤 기준으로 바뀌어 있죠? 훌륭하죠. 어떻게? 그냥 AI 관련된 GPU, 서버 그 부분에 대한 흐름. 그걸 바탕으로 이렇게 포트를 구성하는 거예요. 시장 대비해서 그나마도 시장 2% 하락인데 1% 강세를 띠는 거는 삼성전자 10%, 하이닉스 45%, 현대차 25%를 채워 놓으니까 방어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 7종목이지만 나머지 종목은 5%의 비중에 한미반도체 5% 비중에 비중 조절하셔야죠. 현대차, 삼성전자, 하이닉스 좋은 거 누가 몰라. 그래서 우리는 15일 월요일에도 무엇을 본다? 우리의 주력주 위주로 먼저 보시고 그 다음 변동성 종목 함께 들여다본다. 그렇게 해서 이런 수익 범위들 다 가져갈 수 있는 거다. 얼마나 행복해요. 응? 오늘도 맨 뒷부분에는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수페타시스까지 다 봐야 되는데 볼 시간이 없네. 종목 검색해서 이렇게 튀어나와서 2월 8일 날 한미반도체 상한가, 2월 13일 날 엔캠 상한가,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신성델타테크 상한가, 알테오젠 상한가 검색해서 다 잡아내잖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잠시 물 한 모금 마시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런 훌륭한 종목군들로 SK 하이닉스로 HLB로 한미반도체로 이런 수익을 내실 수 있어야만 돼요. 이런 수익을. 저는요. 물 한 모금 마시고 와서 당장의 주도주들 어떻게 전략 꾸려야 되는지 마지막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셔야 됩니다. 빠르게 넘길 거예요.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서 다 넘겨질 수 있나 모르겠어요. 삼성전자 실질적인 사상 최대치 랠리인데 실적 전망치가 뭐 급격히 상향이 되고 있고 외국인들의 매수 강도가 뭐 상상을 초월하게. 그리고 뭐 HBM3 5세대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의 기술력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 기준이 된다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우, 일부 전문가 같지도 않은 전문가라고 아무나 불러다 놓고 그 언론에서는 지금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HBM을 처음 납품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삼성전자는 이미 지난해 기준에 HBM 시장 점유율이 40%가 넘습니다. 하이닉스가 50%가 넘고 나머지 일부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갖고 있는 거고요. 삼성전자의 부분에 5세대 HBM3, 2에 대한 기술력의 자신감은 또 어마어마합니다. 6% 이상의 외국인 매집이 들어와 있어요.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 95,000원, 105,000원까지 설정을 해드린 거예요. 빨리 넘깁니다. 하이닉스의 기준에 컨센서스 10월 말에 제가 공중파에 이 실적에 대해서 갖고 나왔을 때가 8조 1,000억이었어요. 영업이익 예상치가. 5개월 만에 얼마로 바뀌어 있냐면요. 놀라지 마세요. 13조 6천억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럼 얼마냐면 5조 5천억이 증가했어요. 70%가 증가한 겁니다. 실적 전망치가 5개월 만에 70%가 증가한 거예요. 70% 증가한 것만큼 수급도 유입됩니다. 우리나라 쌍끌이 순매수 5.16%, 현대차와 1위, 2위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내일장 공략 줍니다 라고 설정을 잡아드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거 지금 시간이 너무 없는데 큰일 났네. 예? 이수페타시스에 대해서 차트까지는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되려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시간에 매일매일 함께 하시고요. 온라인상에서 교육 꼭 함께 하셔서 좀 정보 가져가시고 그다음에 이수페타시스도 뭐 지금 한 10초, 15초, 20초 남았는데 그 차트까지 보여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능동적으로 시장 대처하시고 좋은 수익 범위 가져가십시오. 주식 투시경의 윤정도였습니다.